센스 폭발 매너킹 되는 법 2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1부에서요, 그 직장에서 우리가 그 센스 없이 행동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막 무심결에 그렇게 하는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센스 있는 사람, 센스 있는 특별히 직장 상사, 어떻게 된 건지,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어서 직장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일은 없어도 이렇게 바쁘게 보이는 법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궁금해서 그걸 클릭해서 봤어요. 근데 어떤 거 있냐면 모니터 앞에서 점심밥 먹기. 누가 부르면 한 번 정도 못 들은 척 하다가 두 번째 부르면 아는 척하기, 대답하기. 그 다음에 지치고 힘든 표정으로 다니기. 자리에 돌아올 때는 한숨을 푹 쉬면서 앉기. 야근, 이제 퇴근 시간쯤 되면 야근 분위기를 막 풍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거 이제 그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나 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게 이렇게 재밌으라고 이제 누가 올려놓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를 직원들이 서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센스가 없다는 게 어떤 건가 하면 본인이 바쁘지 않으면서 바쁜 척 하는 거 다 이렇게 척하는 거 다 티나는 거, 이게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그 모니터 앞에서 막 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어. 진짜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뛰는 사람은 알아요. 딴 동료들이 전부 다. 그런데 그거를 막 뭐 한숨 쉬어가며 모니터 앞에서 밥을 먹어가며 이렇게 하는 거 사실 괜히 그런다. 막 이렇게 하면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센스 없는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딱 찍히시니까 이건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센스 있는 행동은 뭔가 하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빠도 바쁜 척 하지 않기. 이게 센스 있는 행동입니다. 누가 이제 얘기할 때 막 이렇게 뭐 하는데도 막 후다닥 막 뛰어다니면서 막 허둥지둥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나 굉장히 이렇게 여유있게 유능한 거 아니야 라는 거 다 표내는 거고요. 정말 바쁘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스르륵 조용히 다니면서 자기 일에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딱 한 가지 가르쳐드리면 뭔가 하면 누가 바빠? 이렇게 물어보면 바쁘지만 아니 괜찮아. 뭘 도와드릴까요?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탁 나와야 돼요. 그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입니다. 절대로 바쁜 티 안 내고 바쁘다는 소리 안 하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제 누가 물어볼 때 바빠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괜찮아. 굉장히 바쁜데 뭐 도와줄까?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유능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센스 있게 행동을 할까? 이거 얘기해 볼게요. 이건 사실 이제 저도 굉장히 좀 반성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랬어요. 제 친구가 아니고 제 이제 후배들 중에 굉장히 결혼 안 한 이제 여자 후배, 남자 후배들 많다고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후배들한테 제가 이제 막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어이구 눈만 높아갖고 이런 얘기 했어요. 쟨 눈이 높아가지고 결혼 아직 못한 거야. 근데 그거 굉장히 센스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이거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공부하다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혹시 이거 보시면서 쟨 눈이 막 여기에 붙었어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면 여기 공중에 달렸어 막 이런 분들. 그렇게 결혼 안 한 분들한테 그렇게 눈이 높아서 결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센스 없고 매너 없는 행동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 이번에 대학 어디 갔어, 졸업하고 어디 취직했어,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번에 차 바꿨어. 이런 것도 막 되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차 바꿨어. 지난번에 분양받은 오피스텔 엄청 올랐어,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냥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매너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너무 자랑이 하고 싶어.
막 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굉장히 매너 있게 자랑하는가 하면 밥을 사는 거예요. 밥을. 그래서 막 자기네 막 그 오피스텔 올랐다 그러면서도 술값 안 내는 사람들, 비싼 차로 바꿨다 그러면서도 막 그 정말 이렇게 이렇게 더치페이 하는 거 막 이렇게 막 1,000원짜리까지 막 세 가지고 막 이렇게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비호감인 거죠. 매너도 없고. 그런데 나 이번에 차 바꿨어 이러면서 내가 밥 살게, 또는 이번에 오피스텔 그거 꽤 올랐더라 이러면서 내가 밥 살게, 이러면은 자랑도 하고 굉장히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뭐 밥값 걱정하지 마, 뭐 술값 걱정하지 마, 내가 살게. 그럼 왜 사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이번에 사실 우리 애가 운 좋게 어딜 들어갔어, 이렇게 자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때는 반드시 밥을 사고 자랑을 한다. 이게 굉장히 그 자기를 좀 이렇게 가치 있게 좀 빛내주는 그런 방법이니까 꼭 사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들 뭐 먹는 거 어디가 그거 되게 그거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서 그게 뭐가 맛있냐, 진짜 맛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남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는 굉장히 그 대세의 지장이 있어야지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더라, 이건 그 개인의 취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스 있게 행동하려면 남의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이렇게 바로 리액션을 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맛있다고 하면 그거 별로더라. 또 어디가 좋다고 하면 거기도 별로더라. 이번에 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지마 거기 진짜 별로야 막 이런 거. 근데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된 거 아니라 자기 개인의 취향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가려고 막 부풀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의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아주 디테일한 어떤 센스의 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왜 어린 사람들한테 무조건 반말하는 분들 계시죠?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반말하는 분들. 그거 요즘에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 어린 사람들한테 반말하는 거. 나이가 어려도 존중하고 존댓말하고, 이거는 꼭 지키셔야 되는 매너고요. 그 세대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이 반말하는 거 너무 당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중받으면서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나이 어리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반말 시작하고 이러는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할 때 젊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것도 그게 힘들어? 막 이런 거. 젊은 사람도 힘듭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유약해 빠졌다느니 나약해 빠졌다느니 막 힘들다 그러면,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러면서, 내가 네 나이 때도 쇠도 씹어 먹었다, 돌도 씹어 먹었다, 그리고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런 거 가만히 있지 메고 다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젊다는 이유만으로 막 힘들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타박하는 거, 이런 것도 젊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매너가 아닙니다. 그거 혹시 그러셨다면 그것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나 식당에서의 어떤 뒷정리, 이런 것도 굉장히 매너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인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갔을 때 이렇게 왜 셀프 서비스로 이제 그 카운터에다 갖다 주거나 이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 썼던 휴지나 이런 거는 다 내가 휴지통에 넣고 다 정리해서 딱 트레이 갖다 놓는 거, 이런 거를 연습이 안 돼 있으신 분들, 무심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가? 이렇게 이제 하시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냅킨 많이 쓰고 여기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제 흩어놓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식당에서도 나 밥 먹은 자리는 내가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휴지도 그 밑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하고 나오는.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런 데서의 어떤 정리정돈이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나의 모든 정리정돈이랑 계속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나를 단정하게, 매너 있게 만드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결혼식, 뭐 장례식, 복장 이런 거는 제가 지난번 그 센스 영상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개업식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어떤 건가 하면, 개업식에 그 지인이 개업을 해서 이제 축하하러 갔을 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그 선배가 식당을 오픈을 한 거예요. 식당을 오픈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몇몇 후배들하고 이제 다 같이 갔어요. 이제 그 막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이제 갔는데, 처음이니까 손발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 그 친구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저희가 이제 화분 살 거니까 돈 어디로 누구한테 보내? 이래갖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난 따로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뭐 따로 사고 싶은 게 있겠지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뭘 사왔나 하면 족발 있잖아요. 족발하고 빵하고 이렇게 피로회복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막 산더미 같이 사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넌 식당에 오면서 무슨 먹을 걸 사오냐, 이제 막 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정말 센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식당이 처음 오픈해서 손발이 안 맞으니까 직원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쫄쫄이 굽는다는 거죠. 그래서 식어도 괜찮은 거 그냥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막 주섬주섬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래서 뭐 피로회복제, 그다음 빵, 그다음에 족발은 원래 식히는 음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스태미너식이라서 이제 먹으면 기운 난다는 거죠. 그걸 글쎄 사온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막 보고서, 참 너 센스 있다, 진짜. 선물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냐, 저희가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는 이제 그 음식값을 전부 다 현찰로 이제 내는 게, 그 개업한 그 분을 위해서 굉장히 그것도 센스 있는 행동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개업을 하면 정말 한 푼이 아쉽고 막 그 마진 이런 걸 이제 예민해지기 때문에, 현찰을 내면 카드 수수료가 안 나간다고 그렇게 주인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찰로 이제 개업식에 축하해주러 갔으면 음식값을 현찰로 낸다. 그리고 그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거, 간식거리를 바리바리 사간다. 이거 굉장히 센스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이제 사람들 많아 보이게 창문 곁에 앉거나, 이제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곁에 앉거나, 아니면 거기가 이미 다 차 있으면 실제로 이제 제일 안 좋은 자리, 손님들이 기피하는 자리, 거기에 앉는 게, 그게 매너라고 합니다. 자, 센스 폭발, 매너킹 되는 법,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이 제일 어렵죠. 정말 가족들한테는 다 이제 뭐 배우자, 뭐 자식, 부모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매너를 안 지켜요. 사실 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말로 꺼내서 잘 안 하죠. 제일 소중한 사람들인데도 사실 가정에서 매너 없이 서로에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주 간단한 것만 이제 짚어보자고요, 우리가. 일단 가정에서 매너 있는 사람 되는 법, 가정에서 센스 있는 사람 되는 법은 딱 한 가지. 아침에 이제 나갔다가 저녁 때 다들 만나잖아요. 저녁에 만나면 안부를 먼저 묻는 거예요. 안부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매너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안부를 묻는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와서 이제 와이프한테, 별일 없었어? 잘 지냈어? 전업주부면, 뭐 오늘 어디 간다고 하더니 다녀왔어? 이렇게 아내의 안부를 먼저 묻는 거예요. 딱 처음 나온 얘기가.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만약에 먼저 들어왔다거나 이렇게 하면, 당신 뭐 오늘 수고했어요. 힘들었죠. 이렇게 말을 일단 상대 배우자의 안부부터 묻는다. 이거를 갖다가 지키시면 절대로 매너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남자들은 들어와서 밥 줘, 배고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프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 하면, 그냥 왜 쉬고 와요. 평소 때 같으면 이제 이러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나중에 이제 성질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밥으로 보입니까? 내가 밥이냐? 이렇게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은 그 내용에 그러니까 남편은, 아니
내가 밥 달라는데 왜 저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남편은 그 대화의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한 거고 그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은 관계에 집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화는 어려운 거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부를 물으면 그런 식으로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어요. 일단 먼저 아내의 안부부터 묻고 그 다음에 오늘 되게 배고프네. 뭐 나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뭐 이건 좀 그런가? 나 밥 줘. 이렇게 하더라도 안부를 먼저 묻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남편분들은 이렇게 늘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도 마찬가지. 특히 워킹맘들, 그러니까 일하는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금기어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놀다 왔어요. 내지는 더 격하게 내가 놀다 왔냐? 이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뭘 달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일하다 왔다 이런 거. 말 안 해도 알거든요. 누가 그걸 뭐 일하다 왔다는 걸 모르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자주 내세우는 거는 좋은 말 습관이, 대화 습관 아닙니다. 센스 있는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조심해야 될 거, 내가 놀다 왔냐? 이거 이제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편들은 오자마자 밥 줘. 이거는 안 됩니다. 배우자 둘 다 서로의 안부부터 묻는다.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단 얼굴 딱 보자마자 아이고 집꼴이 이게 뭐냐. 특히 이렇게 막 어질러져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잔소리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저녁 시간은 해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잔소리는 하지 않는다. 저녁 때 이걸 이제 행복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거 이제 주의하시고요. 이번에 이제 자식들로 넘어가면 왜 아빠가 이제 이 방송 시청하시는 아빠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 보고서 이제 오랜만에 며칠 만에 얼굴 보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 애들도 바쁘고 다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딱 처음에 하는 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공부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시험 봤냐? 기말고사 끝났냐? 이런 거. 절대로 며칠 만에 보는 자식을 보면서 공부에 대한 안부를 묻지 마십시오. 요새 잘 지내? 요새 힘든 일은 없어? 요즘 친구 만약에 누구 안다고. 요새 영수랑 잘 지내? 라든지. 그런 다른 얘기 있잖아요. 요즘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일? 이렇게. 차라리 재미있는 일 없어? 라고 묻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묻지 않고 이제 친구 관계나 아니면 요새 재밌는 일 없어? 라든지 이렇게 묻거나 저녁 먹었어? 라든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방학 언제야?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서 대답할 만한 내용. 아이들이 재미있게 대답할 만한 내용. 이런 걸 먼저 물어주고 이게 센스 있는 아빠. 센스 있는 엄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가서는 그래서 시험은 잘 봤어? 이런 거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물어보더라도 정말 자식한테도 매너 있는 부모가 그렇게 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나를 위해서. 행복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애들한테 쳐다보자마자 잔소리부터 시작하거나 공부 얘기 시작하는 거 센스도 아니고 매너도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난번 영상이랑 이번 영상이랑 센스 폭발, 매너킹 되는 법 직장에서 그다음 사회에서 가정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만 안 하셔도 중간은 갑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가 내가 이런 거 잘 지금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런 부분 이렇게 고치셔서 점점 더 막 센스 있는 사람, 점점 더 매너가 좋아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 직장 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